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많이 날이 덥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앞에도 온열 지나 질환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더위 네. 많이 타세요, 윤 기자는? 예, 그래서 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네. 예, 하여튼 뭐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워낙 뚜렷해서 기후 변동을 체감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는 정말 6월에 벌써 삼복도의 날씨를 보이는 거 보면 정말 기후위기가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상 진지해요, 윤 기자는. 그치. 네. 네. 기자는 예. 일단 진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첫 소식 들어갈까요? 최근에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국회직 선출할 때 당원 의견을 20% 반영하는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예. 근데 사실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었어요. 자신의 SNS 통해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이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김동연 지사와 이 대표 당분간 뭐 협력 관계 계속 이어지겠죠? 네, 윤종화 기자도 그렇게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 네. 이제 그 김 지사가 국회를 방문하면서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할지 이런 거를 협조를 요청했고 이재명 대표와 이제 반가움께 이제 환담도 하면서 그리고 당분간은 좀 협력 관계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이 문제를 놓고 보니까 이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그 장악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김 지사가 그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선이 지금 한 3년 정도 남은 시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 2년 정도는 이재명 대표와 김 지사가 전략적 동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김동연 지사 드라이브 현재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윤 기자가 그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됐다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국회직 선출에서 당원 의견을 20% 반영하도록 하는 건데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원내대표 등을 선출할 때 지금은 국회의원 투표로만 결정했는데 당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개정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이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네, 현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친명 당원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뭐 높이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종 의결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제 17일 최종 의결됐는데요. 민주당이 17일 날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했는데요. 약 84.2%인 422명이 찬성해서 이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84.2%면 상당히 찬성률이 높은데 네네.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 입장 밝히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소신을 밝힌 것 같아요. 소신을 밝힌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12일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SNS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그러면서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서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면서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네. 또 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는데요. 규칙 사유로 인한 무공천에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점도 지적을 했어요. 규칙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보수는 부패에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한 거 보면 사실 예전에도 김동연 지사가 그 대권 주자로 이제 이름을 올렸었잖아요. 네네. 이제 뭐 대권 행보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좀 본인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재명 대표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체급을 높이는 행보라고 볼 수 있고요. 비명계 구심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친문 인사 중에 한 명인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 지사 측에 합류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경기도가 이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명계이자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했는데요.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 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해철 전 의원은 사실 지난 총선 과정이 저에게는 당연히 흔쾌하지 않았다면서 도정자문위원회에 나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달 비명계로 분류되는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김 지사가 이 비명계 끌어안기와 함께 대권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중앙 정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정치 현안, 뭐 김 지사 목소리 좀 많이 듣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현재 친명계의 이 당권 강화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비명계 핵심 인사를 영입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이재명 대표 체제 강화에 대해서 이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쓴소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지금 입장에서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이재명 대표랑 이 김동연 지사 그 지지율이 뭐 좀 격차가 좀 나긴 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지지율 격차는 현재 꽤 나는 상황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수행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반전을 꾀하는 전략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경기도가 유권자 수도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도 네, 그렇죠. 하고요. 예. 근데 관련해서 이거는 뭐 조금 김동연 지사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5월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에서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가 58.8%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6.8%포인트 떨어졌지만 대부분 이제 광역단체장의 긍정평가가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는데요. 2위는 이제 김광현 경북지사 57.0%, 이어서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현 충남지사 등의 순위였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3,600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일,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1%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서 너무 이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김 지사의 높은 도정 지지율 뭐 3년 후에 대권 도전한다면은 좀 큰 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례가 있잖아요. 전임 지사가 바로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를 보면 앞으로 이제 김동연 지사 행보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도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비주류로서 당시 이제 강성 당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었고 탈당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년 전 대선 국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권 장악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시간을 좀 돌려서 이제 촛불 국면이 있었던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요. 그 당시 경쟁자가 문재인 당시 뭐 대통령을 지내셨죠. 네, 전 그리고 대통령. 예, 전 대통령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였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또 이후에 또 잠재적 주자가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고 이런 말도 있듯이 온갖 시련 속에서 사실 이제 당내 경쟁자들은 정치권에서 퇴장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 절대 당권을 주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 봤을 때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도 이 경기도지사 자리가 우리 정치사에 사실은 이제 비주류의 자리예요. 뭐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전 지사의 행보를 봐도 결국 비주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일단은 김동연 지사가 비주류의 좌장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체급을 더 높여서 현 주류를 위협할 대안주자로 거듭날지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좀 익숙한 사람들이긴 한데 전 경기도지사들을 보면 네, 남경필 전 지사님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다음 주제 뭐 연관된 주제긴 하지만 경기도 의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원구성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경기도 외에 이제 후반기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결정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현 주류로 평가받는 최종현 의원이 후반기 대표 의원으로 선출됐고요. 국민의힘에선 김정호 현 대표 의원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뭐 국회에서도 뭐 여당 야당 뭐 주류 비주류 다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투표를 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 경기도에는 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주류가 승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민주당 주류의 경우에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거든요. 예, 대표위원 경선 결과를 보니까 최종현 의원 주류 39표, 그다음에 이제 상대 후보가 그 정승현 의원이었는데요. 정승현 의원을 정승현 37표 단 2표 차로 승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좀 차이가 좀 컸어요. 네. 전체 77표 가운데 51표로 김종호 전 대표의원이 여유 있게 승리하면서 사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좀 내용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당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경기도의회 의장직은 뭐 어느 당이 될까요? 의장은?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 날 다음 달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경기도의 구성을 좀 보면은 전체 155석 중에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76석, 개혁신당이 2석입니다. 민주당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양당이 의장 후보를 좀 선출을 했어요. 민주당은 이제 의장 후보로 4선의 김진경 의원을 선출했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의장 후보 자체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3선 윤태길 의원, 또 초선이지만 원내 최연장자인 박명월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뭐 이탈표 생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의장 어느 당이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일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 이제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탈표 없이 이제 단일되어 유지하느냐가 이 승패에 정말 중요한 이 변수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우리 최진만 기자도 이탈표 얘기했지만 사실 뭐 2년 전에 그 전반기 의장 선출에서도 사실 국민의힘이 유리했지만 이 이탈표 때문에 조금 그랬던 거죠. 그렇죠. 이제 당시에 78대 78 동수 상황인데 동수면 연장자 우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이제 의장직에 좀 유리한 했던 상황이었지만은 이 당 내부 이탈표 나오면서 결국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표위원 경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좀 보여서 양당의 이탈표 추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윤 기자가 개혁신당도 2명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좀 한석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신당 2명이 한쪽을 선택하면 이제 과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신당 변수도 좀 크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개혁신당 두 분이 근데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시긴 하셨죠 그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의원은 그러면 뭐 누구 선택할까요? 이거 조금 그렇긴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좀 정치적인 좀 고려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제 개혁신당 러브콜을 보내고 할 텐데 아마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이 소수당이잖아요, 2석.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임위 배분 등이랄지 이런 좀 물밑 협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좀 개혁신당 2명의 의원들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또 나오는 대로 윤종아 기자에게 듣도록 하고요. 오늘도 윤기나는 브리핑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